오늘은 미국 주식시장에서 드론 택시로 불리는 eVTOL 에어택시 섹터 투자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하기보다 판단 기준 한 가지만 먼저 잡아보겠습니다. 이 섹터는 기체 개발만 잘하면 되는 산업이 아니라서 인증과 운영과 양산 세 가지가 동시에 앞으로 가는지를 가장 먼저 체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증이 늦어지면 매출 시작점이 밀리고 운영체계가 없으면 서비스가 열리지 않으며 양산이 안 되면 수요가 있어도 공급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드론 택시 투자는 테마가 아니라 인증과 운영과 양산 3축의 동시 전진 여부로 판단하는 투자입니다. 드론 택시를 투자 대상으로 볼 때 먼저 용어를 정리해야 하는데요. 핵심은 eVTOL, 즉 전기 수직 이착륙기입니다. 배터리 기반으로 수직 이착륙을 하고 순항 구간에서는 날개로 비행하며 도심 내 단거리 이동을 목표로 합니다. 시장이 기대하는 최종 그림은 도심에서 공항까지 이동 시간을 크게 줄이는 서비스인데 현실의 병목은 공역 규제와 인프라, 그리고 안전 기준입니다. 결론적으로 수요가 아니라 규제와 안전이 매출 시점을 결정합니다. 최근 1개월 이내에 나온 정책 이슈부터 보면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데요. 2025년 12월 17일 미국 교통부가 국가 차원의 어드밴스드 에어 모빌리티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공역, 인프라, 보안, 커뮤니티 수용, 인력, 자동화 같은 축으로 정부가 해야 할 숙제를 정리해 놓았고 실행 단계도 나눠 제시했습니다. 이건 상징적으로는 연방 차원의 추진 의지가 다시 확인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정책의 큰 방향은 전진입니다. 다만 규제에서 중요한 건 분위기보다 디테일인데요. 같은 기간에 시장이 민감하게 보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의 파워드 리프트 관련 안전수준 가이던스가 2025년 말에서 2026년 중반으로 늦어질 수 있다는 신호가 나왔습니다. 이 문서가 왜 중요하냐면 기업들이 인증 로드맵을 설명할 때 마지막 퍼즐처럼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단기 변수는 정책 의지가 아니라 인증 디테일의 타이밍입니다. 이 섹터의 투자 구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인증 일정이 곧 매출 일정인데요. 그래서 실적을 볼 때도 일반 성장주처럼 매출 성장률을 먼저 보면 오판하기 쉽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매출이 아니라 현금과 마일스톤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마일스톤은 시험 비행 누적, 인증 단계 통과, 운영체계 구축, 그리고 양산 준비입니다. 정리하면 eVTOL은 실적이 아니라 진척률로 평가하는 산업입니다. 미국 상장 종목 중심으로 보면 대표축이 몇 개로 나뉘는데요. 먼저 조비 에비에이션이 있고 아처 에비에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직 에어로스페이스, 이브에어 모빌리티 같은 종목도 섹터에 들어옵니다. 각 기업의 성격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인증과 운영, 양산을 동시에 풀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종목 선택은 기술 우위보다 실행 우위가 더 중요합니다. 조비 에비에이션의 최근 1개월 발표에서 가장 큰 이벤트는 2026년 1월 7일에 나온 제조시설 확장 소식인데요. 오하이오 데이턴 인근 70만 제곱피트 이상 규모의 제조시설 인수 계약을 공개했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거래 금액은 6,150만 달러이고 거래 종결 목표일은 2026년 2월 27일 또는 그 이전입니다. 회사는 이 시설로 2027년에 월 4대 생산을 초기 목표로 제시했고 기존 대비 생산 능력 2배를 강조했습니다. 정리하면 조비는 최근의 기술보다 양산 쪽으로 메시지를 강하게 옮겼습니다. 이 제조시설 확장 발표를 투자 관점에서 해석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공장 확장은 좋은 뉴스처럼 보이지만 현금 소진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할 핵심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 투자가 인증 이후 바로 생산 램프업으로 연결되는가? 둘째, 생산 수율과 품질 시스템을 어떤 속도로 구축할 수 있는가입니다. 결론적으로 공장 뉴스는 낙관의 근거가 아니라 실행 점검표의 시작입니다. 조비가 같은 시기에 보여준 또 하나의 중요한 전진이 훈련 인프라인데요. 2026년 1월 6일에 조종사 훈련용 시뮬레이터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뮬레이터는 단순 장비가 아니라 조종사 훈련과 자격 체계를 표준화하는 핵심 기반입니다. 회사는 연 250명 수준의 훈련 역량을 언급하면서
항공당국의 자격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리하면 조비는 기체 개발만이 아니라 운항 준비를 같이 밀고 있습니다. 운항 준비에서 사람들이 자주 놓치는 요소가 인프라인데요. 2025년 12월 18일 조비는 메트로폴리스와 함께 25개 버티포트 후보지 개발 협력을 발표했습니다. 이 뉴스의 포인트는 버티포트를 완전히 새로 짓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도시 인프라와 연결해 탑승 동선을 만들려는 접근입니다. 드론 택시는 결국 어디서 타고 어디로 내리느냐가 서비스 품질을 결정합니다. 결론적으로 버티포트 파이프라인은 매출의 주소를 정하는 작업입니다. 다음으로 아처 에비에이션은 최근 1개월 동안 기술 옵션 가치를 강조하는 메시지가 강했는데요. 2026년 1월 8일에 엔비디아와 협력 발표를 내면서 항공용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 개발을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이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발표는 곧바로 매출을 늘리기보다는 안전과 운영 효율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자율비행으로 가는 준비 성격이 강합니다. 정리하면 아처의 최근 포인트는 단기 매출보다 장기 옵션 프리미엄입니다. 아처를 볼 때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해외 실증과 초기 상업화 무대인데요.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시험 운항과 상업 운영을 추진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미국 본토에서 규제 절차가 보수적으로 움직일 때 해외에서 먼저 운영 모델을 검증해 레퍼런스를 쌓는 전략입니다. 다만 중요한 전제는 같습니다. 결국 항공당국의 승인과 안전기준이 확정돼야 규모가 커집니다. 결론적으로 해외 진출은 지름길이 아니라 경험치를 쌓는 우회로입니다. 수직 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1개월 내 시험 프로그램 확장 메시지가 눈에 띄는데요. 2025년 12월 20일에 비행시험 역량을 2배로 확대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최종 프로토타입을 시험에 투입해 개발 속도를 높이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또 2026년에 하이브리드 전기 구성 시험을 언급하면서 시험 로드맵을 넓히는 모습도 확인됩니다. 정리하면 수직 에어로스페이스는 시험 단계의 폭과 속도를 올리는 구간입니다. 이브에어 모빌리티는 2025년 12월 19일에 무인 전규모 프로토타입 첫 비행을 발표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런 첫 비행 이벤트가 기대감을 만들곤 합니다. 하지만 투자 관점에서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첫 비행 이후의 시험 비행 누적, 시스템 안정화, 인증 로드맵의 구체성이 쌓여야 밸류에이션이 지속됩니다. 결론적으로 첫 비행은 시작점이지 종착점이 아닙니다. 경쟁 구도에서는 위스크 같은 비상장 강자도 무시하기 어렵는데요. 2025년 12월 16일에 6세대 자율 eVTOL 첫 비행을 발표했습니다. 상장 종목이 아니어도 이런 이벤트는 업계 전체의 기준을 끌어올립니다. 특히 자율화가 현실로 다가올수록 규제의 기준과 사회적 수용성이 더 중요해집니다. 정리하면 경쟁은 기술만이 아니라 규제 프레임을 바꾸는 힘으로도 작동합니다. 이제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정리해 보겠는데요. 이 섹터의 리스크는 한 번에 터지는 단일 사건보다 여러 병목이 겹치며 일정이 밀리는 형태가 많습니다. 첫째, 인증 기준과 가이던스 지연입니다. 둘째, 안전 이슈와 사고 리스크입니다. 셋째, 배터리와 열 관리, 수명과 교체 주기 같은 기술 현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섹터는 한 가지 리스크가 아니라 병목의 합으로 움직입니다. 운영과 사업화 리스크도 따로 봐야 하는데요. 첫째는 인프라 인허가와 민원, 소음 같은 커뮤니티 수용성입니다. 둘째는 조종사 훈련, 정비 체계, 보험과 운항 절차의 성숙도입니다. 셋째는 양산 수율과 공급망, 품질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리스크가 자금 조달과 주식 희석인데요. 매출이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자금 필요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주가는 기술보다 운영과 자금의 속도에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을 현실적으로 정리해 보겠는데요. 드론 택시 섹터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코어와 옵션을 분리하는 접근이 유리합니다. 코어는 현금 체력과 마일스톤 진척이 탄탄한 쪽으로 두고 옵션은 시험 성과, 인증 진전, 인프라 파트너십 같은 촉매가 나올 때만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또 일정이 밀릴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고 포지션 크기와 손절 기준을 사전에 정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섹터는 확신으로 버티기보다 규제와 실행을 따라가며 관리하는 투자가 정답입니다.